나쁘지 않은 수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다. 고등학교 2학년 새봄 3월에 진단을 받았으니 벌써 만으로 3년이 조금 넘은 셈이다. 이 낫지도 않는 만성질환엔 다행히 증상이 없는 관액이라는 것이 있어 그럴 때면 아픈 것을 잊고 남들처럼 살아가기도 한다. 문제는 관액이가 언제 올지, 갈지, 얼마나 지속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갑작스레 증상이 다시 나타난 후로 전처럼 공부하는 건 꽤 어려운 일이 됐다. 이제 반년밖에 남지 않은 시험을 생각하면 나를 더 몰아세워야 했고 당장 눈앞의 몸 상태를 생각하면 쉬고 더 쉬어야 했다. 증상이 다시 나타나던 때 읽고 있던 책 아침의 피아노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환자의 삶은 이중생활이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는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산다. 이 존재의 패러독스 위에서 그는 자기만의 삶, 단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남 얘기 같진 않았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어 환자로서의 삶과 수험생으로서의 삶은 서로를 병행하게 두지 않는 것 같았다. 효율과 생산성이 아주 중요한 삶과 그런 세상의 원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삶. 두 삶엔 각자의 영역이 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다. 자신이 자본주의를 내면화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신은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당신의 1차적인 고민은 스스로를 생산성 있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건강을 무시한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것들이 자본주의가 불러온 건지 뭔지 그런 건 잘 모른다. 그렇지만 이 말들이 현대인의 삶을 많이 닮은 것 같긴 하다. 특히 수험생으로 살다 보면 이런 자극들을 많이 받는다. 더 독해지라거나 힘들어도 울기만 하진 말고 울면서 공부를 하라거나 잠을 더 줄여보라거나 따위의 것들. 인생에 한 번은 치열하게 살아보라는데 글쎄 난 치열했다간 요양 다녀와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환자의 삶과 수험생의 삶. 앞서 두 삶이 두 개의 다른 삶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병증이 찾아올 때면 일상의 삶은 쉽게 환자로서의 삶 앞에 굴복하고 만다. 그리고 병증은 쉴 새 없이 찾아온다. 그러니 매 순간 나의 정체성은 수험생이기보다는 환자에 더 가까운 셈이다. 일상의 삶이 감히 환자의 삶을 이길 수 있을까?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계획을 조금 수정하기로 했다. 몸 상태가 따라주면 공부는 계속하되 우선 올해 시험은 잠시 놓아주는 걸로. 아파도 일상의 삶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잠시 놓아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려 한다. 이걸 어떻게 안 찍어? 다시 관애기가 찾아올 때까진 건강이 제일 우선이다. 아, 동전 던지기 하시네. 슬퍼하진 않을 것이다. 사실 고3 때도 재수가 지극히 싫었던 나인지라 조금 서럽긴 서럽다. 그래도 너무 슬퍼하진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수험생의 삶에 불성실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로서의 삶에 성실하려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건 역시 나의 삶이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부담 없이 그래도 절대 놓지는 않고 공부해보려 한다. 내가 잠깐 잊고 있었을 뿐이지 원래 인생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핏줄일기 2화 종료.